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현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끝나는데 두 후보가 지지율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경합주 등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15명이 다쳤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 결정 과정에 한 대표를 배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습니다. 때이른 추위 입동인 내일 절정을 보인 뒤 모레 금요일부터 누그러집니다. 올 가을 들어 아침 출근길이 가장 추운 날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중부 내륙 곳곳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른 추위 입동인 내일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단풍을 뽐냈던 등산로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날씨에 거리 곳곳엔 겨울 외투도 등장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영하 20도의 한기가 뒤덮으면서 지상 기온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와 철원 등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서울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도를 기록 중입니다.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어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고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입동인 내일 서울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초박빙 판세 속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경합주의 투표 결과 어느 때보다 알 수가 없는데요. 먼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에 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필라델피아의 투표소 앞입니다. 이곳 시간은 오후 5시 반쯤인데요. 투표 마감 시간까지 2시간여 남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막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I'm hopeful, but I'm not sure what the results will be. I'm voting for my daughter. 네,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절반이 좀 넘는데요. 이곳 펜실베니아주는 사전투표 참여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결과를 점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미국 대선 워낙 치열한 접전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테러나 폭력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에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소 2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이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에 수색 작업을 했고 일단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30분 후 다시 투표를 재개했습니다. 관리당국은 러시아 쪽에서 온 신고로 추정된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 투표가 끝나고 또 언제쯤이면 누가 승리할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투표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각 주별로 다 다릅니다. 가장 늦은 곳은 이곳 시간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미국 전역의 투표가 모두 끝납니다. 우리 선거는 전국 투개표 시간이 같아서 투표가 끝나면 바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투표가 끝난 주부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데요.
경합주 7곳 중에는 투표 마감 시간이 가장 이른 조지아주의 윤곽이 우리 시간 오전 9시쯤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한 2-3시쯤 승자를 점쳐볼 수 있는데요. 초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과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렇게 투표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정치의 심장부죠. 워싱턴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 홍지은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홍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백악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하워드 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의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대는 해리스 후보의 모교죠. 미리 우편 투표를 마친 해리스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신의 모교인 이곳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하워드대에는 JTBC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 취재진이 몰려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미리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학생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후배도 만나봤습니다. Feels like we've all kind of had the same consensus of just feeling pretty confident. I'm just a little bit worried about after she leaves, like, because the security obviously is not going to be as high demand, and about like potential MAGA people. 지금 이곳 시간은 오후 5시 35분인데요. 해리스 후보의 선거의 밤 파티는 잠시 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해리스 후보가 라디오 일정 갔다면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유세에 나선 거군요. 네, 지지율 초박빙 접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해리스는 마지막까지 경합주에 집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조지아 등 7개의 경합주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해리스 후보는 미국인은 분열에 지쳐 있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다고 한 백악관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 시간에 백악관도 둘러봤는데요. 여전히 주변은 펜스로 장벽이 세워졌고 인근 가게들도 나무 가림막을 하는 등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I think people are very conscious right now about keeping the peace and being more calm. So people in DC wouldn't want to live through the intensity of last time again. So I think that was something new for on our experience. We've been living here in the U.S. I think now for 10 years, and we were living before in New York. We didn't see anything like that. 실제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는 4년 전 의회 난입 사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횃불과 조명탄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번엔 트럼프 후보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팜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정가연 특파원, 트럼프 후보는 오늘 투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제가 나와 있는 바로 이곳 투표소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투표 현장을 직접 지켜봤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기자들과 20분 가까이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투표 당일 소감을 물어보자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feel very confident. I have felt, we went in with a very big lead today. And it looks like Republicans have shown up in force. 네, 그러면 트럼프 후보는 오늘 어디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봅니까? 네, 오늘 이곳 팜비치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팜비치에는 트럼프가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수천 명이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 행사가 인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 자신의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거액의 기부자들과 측근들을 초대해 소규모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초접전이라는 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승패 여부를 당장 알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처럼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잠시 후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면 가능성 여부를 더 분명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표 초반부터 이 초경합 흐름이 이어지고 4년 전 대선 때처럼 본투표에선 앞서다가 사전투표 결과가 합쳐지면서 승패가 뒤바뀐다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방식으로 먼저 승리를 선언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 투표장에서도 결과에 승복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If I lose an election, if it's a fair election, I'd be the first one to acknowledge it. And I think it's, well, so far I think it's been fair. I think regrets, you always have regrets. I can't think of any. 네, 들으신 것처럼 공정한 선거라면 이러한 조건을 붙였는데 공정성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결국 자신이 패배할 경우 4년 전처럼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규모 소송전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는 발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밤사이 국내에선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경기도 평택에선 버스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1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홍지용 기자입니다. 트렁크 부분이 뜯어져 나간 SUV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남 남해고속도로 동기매나대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2차로에 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가 고장난 A씨가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기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버스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남 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70대 지체장애인 남성은 숨졌고 부인인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정하기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어제 직접 자신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을 앞당겨달라 건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실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날에 열린다는 공지를 따로 대통령께서 받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오늘 중진들을 만나 당내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자마자 민주당은 새로운 녹취 3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어려워지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엔 명태균 씨가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명 씨는 2021년 8월 15일경 자신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도록 윤 대통령과 친한 사이인 함성득 교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명 씨는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로부터 2달이 지나 윤석열 캠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특보단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 씨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지인과 나눈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 씨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제보자 신원 보호로 음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취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 의원에게 압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윤상현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함 교수가 난리를 칠 거라는 말도 합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대가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하다 이거. 이 새끼가 X가 없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와 관련해 함성득 교수는 JTBC에 김영선 전 의원과 친해 명 씨에게 잘 대해줬을 뿐 명 씨를 미륵보살로 부르거나 부탁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태국 동물원의 인기 스타 피그미 하마 무댕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댕의 선택으로 결과를 점쳐보는 깜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태국 까오끼오우 동물원이 아기 하마 무댕을 위해 준비한 식사입니다. 한쪽엔 도널드 트럼프, 다른 쪽엔 카멀라 해리스라고 적혀있는 과일 그릇입니다. 무댕이 뭘 고를까요? 왼쪽에 도널드 트럼프를 골랐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더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지난 9월에 미국의 유명 토크쇼 투나잇 쇼가 무댕을 놓고 시청자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This next poll asks, who are you planning to vote for? 4% said Kamala Harris, 3% said Donald Trump, 93% said I'm writing in Mudang the Hippo. 이처럼 태국을 넘은 뜨거운 인기에 동물원도 예측 행사로 화답을 한 겁니다. 과연 귀여운 아기 하마 무댕이 쪽집게 하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궐, 경복궁에서 요가를 하는 베트남 여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단 반응, 베트남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초록색 요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기대거나 발을 디딘 사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마자 200만 건 이상 시청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단 반응이 이어지자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매체는 공공장소에서 요가를 하는 행동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역사적인 건물에서 몸을 드러내는 행위로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 판시판 정상에서 요가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4곳의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약 200만 평을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경기 고양, 의정부 의왕과 서울 강남의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 5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 의정부, 의왕의 그린벨트 약 200만 평 규모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에선 총 2만 가구 가운데 1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 주택으로 돌립니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죠.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서울시가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서울시 측 요구를 반영한 거로 풀이됩니다. 경기권에선 GTX를 비롯해 5개 노선이 만나는 고양 대곡에 9,000가구가 들어섭니다. 군부대여서 개발이 안 됐던 의정부 용현지구, 의왕 오전 왕곡지구도 그린벨트를 풀고 총 2만 1,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보상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서 7년 뒤인 203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5만 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엔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하는데 정부는 내년 신규 택지엔 서울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으로 논란이 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 승부조작범 사면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던 겁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중 하나의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 또 과거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축구인 사면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쓰지 말아야 할 내역에 쓴 것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지만 홍 감독의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 감독과 계약을 유지할지는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징계건에 대해선 한 달 안에, 제도 개선건은 2달 안에 조치해 문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고 어제 눈이 내린 강원도는 도로에 낀 살얼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입동인 내일 절정을 보인 뒤 모레인 금요일부터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